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이세욱 옮김 개미. 오늘은 개미 1부에서 97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개미 문명은 어떻게 건설되었을까? 그것을 이해하자면 수억 년 전 지구의 생명이 처음으로 출현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구 최초의 거주자들 가운데 곤충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세계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작고 연약한 그들은 모든 포식자들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이였던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곤충들은 메뚜기처럼 번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알을 아주 많이 낳아서 그것들 가운데 꼭 살아남는 자가 생기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어떤 곤충들은 말벌이나 꿀벌처럼 독을 선택했다.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그들은 독침을 갖추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갔다. 어떤 곤충들은 바퀴벌레처럼 포식자들이 먹기에 부적합하게 되어가는 쪽을 선택했다. 특수한 분비샘에서 나오는 물질이 그들의 살에서 고약한 맛이 나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떤 포식자도 그 고기 맛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곤충들은 사마귀나 밤나방처럼 위장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풀이나 나무 껍질과 비슷해 보이게 함으로써 그들은 살기 험난한 자연 속에서 발각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그렇지만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초기의 정글에서는 많은 곤충들이 살아남기 위한 비결을 찾아내지 못한 채 소멸할 운명을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 불리한 처지에 놓인 곤충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흰개미다. 땅거죽 위의 모습을 드러낸 지 1억 5천만 년 가까이 된 곤충으로서 나무를 쏘라먹고 사는 이 종은 불운하게도 종의 영속성을 유지할 만한 수단을 찾아내지 못했다. 포식자는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저항하기 위한 천연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흰개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흰개미들이 죽어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리다가 하나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말고 똘똘 뭉쳐 집단을 만들자. 혼자 도망가려고 애쓸 게 아니라 20마리가 모여 함께 맞서면 우리의 천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한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흰 개미가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복잡성을 띤 생존 방법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가장 확실한 생존 방법의 하나였다. 이 곤충은 작은 세포들이 모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족 단위의 사회를 이루었다. 알을 낳는 어머니 흰개미 주위에 모두가 모여 살았다. 그러다가 가족이 촌락이 되고 촌락이 커져 도시가 되었다. 모래와 흙 반죽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도시가 곧 지구의 모든 표면에 솟아오르게 되었다. 흰 개미는 영리한 곤충으로 최초의 사회를 형성한 우리 행성 최초의 주인이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수개미 327호는 바위 냄새를 풍기는 두 자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음을 알았다.
이젠 정말로 그들에게서 풀려난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무너져 내리는 모래더미에 깔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나마 죽음을 모면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러나 우두망찰한 생각에 젖어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들에게서 풀려났다고 해서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통행증 구실을 하는 냄새가 전혀 없다. 가장 보잘것없는 병정개미와 마주치더라도 무사하지 못할 판이다. 동포들은 당연히 그를 외부에서 온 특립자로 여기고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경고도 없이 개미산을 쏘아대고 위턱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연방의 통행증 구실을 하는 냄새를 발산하지 못하는 자는 의례 그런 식으로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 어이가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이 모두가 바위 냄새를 풍기던 그 빌어먹을 놈의 두 병정개미 탓이다.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미친 자들임이 분명하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유전자 배열이 잘못되어 그런 종류의 심리적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3단계 경보가 발동할 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미친 개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미친 것 같지는 않았고 정신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세포들이 같은 조직에 속하는 다른 세포들을 의식적으로 파괴하는 상황으로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었다. 유모개미들은 그런 것을 암이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그들은 암에 걸린 세포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풍기던 바위 냄새는 질병의 냄새이리라. 결의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수개미 327호가 해결해야 할 불가사의는 두 가지이다. 난쟁이 개미들의 비밀 무기가 그 첫째요. 벨로캉의 암세포가 그 둘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감춰진 방책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더듬이를 닫기 시작한다. 먼저 더듬이를 촉촉하게 적신다. 통행허가 페로몬의 독특한 냄새를 느끼지 못한 채 더듬이를 핥는다는 것이 너무나 생소한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는 솔질을 하고 다리 관절에 난 털에 문질러 윤을 내고 물기를 말린다. 젠장, 장차 이 일을 어쩐다지?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신분을 증명하는 냄새로 확인하지 않고도 적외선으로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개미는 어머니인 여왕개미뿐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신 금단의 구역에는 병정개미들이 넘칠 만큼 많다. 그래도 하는 수 없다. 벨로 키우키우니 여왕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격언도 있지 않은가. 위험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때로는 가장 안전하다라고.